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코인 거래의 큰 그림이 한 번에 잡히실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도 따라올 수 있게 핵심만 골라서 진짜 필요한 5가지를 한 번에 익히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렸습니다. 첫째는 초보자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코인 거래 방법입니다.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셋째는 거래할 때마다 빠져나가는 수수료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입니다. 넷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노려보는 단타 방식이고, 다섯째는 입금 없이 $100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크게 아끼는 링크와 가입만으로 $100를 받는 방법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고정 댓글까지 꼭 같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 하나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먼저 넣지 않고도 거래를 연습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원 규모의 성과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일수록 이런 기회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도 좋고, 시장이 맞아떨어질 때는 생각보다 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왜 하필 코인에 투자해야 하느냐부터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복잡한 이론 말고 지난 10년의 결과만 보셔도 판단이 꽤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똑같이 1,000만원을 준비해서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면 이해가 정말 빠릅니다. 먼저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으니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은 대략 2,160만원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두셨다면 약 233.5g 정도를 보유하게 되고, 2026년 기준으로는 약 5,260만원 정도의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에 1,000만원어치를 담아두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차원이 다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두었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만 봐도 눈에 확 들어오실 겁니다. 이 정도 비교만 보셔도 왜 많은 사람이 코인 시장을 다시 보게 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결과를 보고도 코인을 아예 외면하는 건 너무 아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코인은 오를 때만 기회가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는 롱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반대로 하락할 때는 숏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한쪽 방향만 맞춰야 하는 시장이 아니라 위아래 움직임 모두에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뜨거워도 기회가 있고, 시장이 무너져도 기회가 있다는 점이 코인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여기에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투자 수단으로서 꽤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인을 단순 투기가 아니라 전략적인 시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 기능을 쓸 수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실제 수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이 있어도 레버리지를 10배만 쓰면 5천만원 규모의 포지션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아주 큰 분이라면 몰라도 소액으로 시작하는 분에게는 이 기능이 사실상 핵심입니다. 30억 이상의 큰 자금을 이미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적은 돈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차트 보는 법보다 먼저 어디에서 거래하느냐가 수수료와 편의성, 수익 구조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보다 해외 거래소로 빠르게 이동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조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시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지만 해외는 최대 100배까지 가능한 곳들이 있습니다.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 수준까지 운용이 가능하니 해외로 몰리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거래를 자주 하는 분일수록 수수료는 칼날처럼 누적됩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차이를 특히 크게 느낍니다.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 거래소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 정보도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떤 곳을 먼저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는 0.055% 수준입니다. 얼핏 작아 보여도 실제 단타를 해보면 이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바로 체감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에 2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한 번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무려 2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하루에 10번만 매매해도 수수료로만 220만 원이 빠져나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마 이 숫자 듣고 놀라셨을 겁니다. 실력이 좋아도 수수료가 크면 결국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고를 때는 무조건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차트 몇 번 잘 맞히는 것보다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쪽이 계좌를 지키는데 훨씬 중요합니다. 대표 거래소 4곳을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쉬운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 입출금이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이 숫자 차이가 거래가 쌓일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한국어 지원도 차이가 큽니다. A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초보자라면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레버리지는 A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입니다.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려는 분이라면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원화 입출금 여부도 중요합니다. A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와 비트겟, 바이낸스는 불가능합니다. 이 편의성 하나만으로도 체감 차이는 꽤 크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A거래소가 어디인지도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찾으실 수 있게 해두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고정 댓글을 꼭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진입 타이밍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방향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들어가는 매수 방향의 베팅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승 쪽에 돈을 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을 때 진입하는 하락 방향의 베팅입니다. 즉, 시장이 내려갈 때도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락 자체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롱을 잡아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가장 먼저 볼 것은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계속 높이며 위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시장의 힘이 위쪽으로 강하게 붙고 있다는 대표적인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나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면은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뉴스 역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자금 유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재료가 나오면 가격이 위로 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롱 성공 확률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하락이 예상될 때 잡습니다. 차트에서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반복해서 더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하락 추세로 볼 수 있고 숏이 유리한 국면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하락 힘이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자주 해석되며 숏 진입 근거로 많이 활용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가격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모습은 상승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이후 하락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악재 뉴스도 당연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을 아래로 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숏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보는 이유도 단순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진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판단할 때 유용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으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 구간으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도 시장의 흐름과 변동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지표들을 함께 보면 지금이 추세가 붙는 자리인지 꺾이는 자리인지 판단하는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가 모일 때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가 쌓일 때 들어가야 합니다. 감으로 누르는 매매보다 근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매매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를 이해하고 실전에 접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시장을 보는 눈이 훨씬 빨리 트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정 댓글에는 정말 실전에 도움되는 꿀팁들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과 $100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까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